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만큼 요즘 시대에는 욕구와 욕망에 쉽게 노출되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나 시간 때울 때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해결할 수 있죠. 이것은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난 지 오래되면 설렘이 사라지고 사랑이 식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노력하기보다 쉽고 빠르게 다시 사랑과 설렘의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바람 피우는 것에 중독돼 버린 쉽게 팬티를 내리는 바람둥이 유부녀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호기심으로 딱 한 번 바람을 피운 뒤 후회하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경우는 보기 힘듭니다. 한 번 바람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달콤함과 짜릿함에 빠져서 반복해서 일탈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바람이 습관이 되어서 만나는 남자가 없으면 허전해서 견딜 수 없어 하거나 심하면 한 명, 두 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바람기 있는 몇몇의 여자만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조금만 외로워지거나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바깥으로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을 만나버리죠. 이렇게 손쉬운 쾌락을 원하는 바람둥이 유부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람둥이 유부남들은 여자 구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바람을 습관처럼 피우는 바람둥이 유부녀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확한 거절을 하지 않는다. 보통 연인이 있으면 다른 남자가 다가오거나 신호를 보낼 때 그 남자를 밀어내기 마련인데 바람기 많은 여자는 가는 남자 안 잡고 오는 남자 안 막는다는 마음으로 애인이나 남편 말고 다른 남자가 다가올 때 단호하게 거절하지 않고 말끝을 흐리거나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등 은근슬쩍 다가오는 남자를 받아줍니다. 오늘은 진짜 안 되는데라고 말하며 따라오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선천적으로 거절을 잘 못하시는 마음이 약한 분들도 있지만 바람둥이 여자들은 거절을 잘 못하는 여자를 연기하면서 명확한 거절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말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받아줄 때도 많죠. 두 번째, 잠자리를 쉽게 가진다. 바람둥이라고 해서 모두 성적으로 문란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성과의 잠자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 기준에 맞기만 하면 쉽게 관계를 가지죠. 잠자리를 그저 남녀가 같이 즐기는 게임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미생활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내 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그 남자만의 착각일 뿐, 바람둥이 여자는 남자와의 관계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남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조건과 상황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금방 그 남자의 곁을 떠나 새로운 남자를 찾아가죠. 바람둥이라는 말처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바람처럼 잠시만 머물다 떠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가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자주 잠자리를 가져주는 대신에 다른 대가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남자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주고 얌전하고 조신한 여자처럼 행동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세 본색이 나옵니다. 자주 잠자리를 가지길 원하고 만족이 안 되면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부립니다. 대신 잠자리를 잘 못하는 남자인데 이 여자를 계속 만나고 싶다면 다른 물질적인 부분에서 여자를 만족시켜줘야 만남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가방이나 옷을 사주고 용돈을 줘야 만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물질적인 지원이 떨어지면 언제든 다른 남자로 갈아탈 수 있는 여자들입니다. 네 번째, 야한 농담을 즐긴다. 의외로 야한 대화를 잘 못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기껏해야 자신들의 성경험을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경우가 많죠. 오히려 중년 여자들이 외설적인 이야기들을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야한 농담을 주도해서 즐겨하고 수위가 높은 이야기도 아무렇지 않게 툭툭 던집니다. 말만 이렇게 하지 실제로는 숙맥이라고 내숭을 떨지만 언제든지 즐길 준비가 돼 있는 여자입니다. 남자들이 이런 농담에 잘 반응하고 맞장구 쳐주면 바로 여자의 눈에 들어서 하룻밤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궁합이 잘 맞으면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다섯 번째, 언제나 강렬한 잠자리를 가진다. 남자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당연히 욕구가 넘치는 여자는 환영입니다. 하지만 욕구가 너무 높아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면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자는 하고 싶을 때마다 할 수 있지만 남자는 생산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다는 것을 먹고 애를 써도 그 욕구를 다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바람둥이 여자는 침대에서 주도권 잡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화끈하고 진하게 즐겨야 하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이 답답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잠자리를 리드하는 것이죠. 잠자리를 가졌는데 남자가 많이 서툴거나 만족이 안 되는 경우에는 바로 그 남자 곁을 떠나고 새로운 남자를 찾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재미없는 잠자리를 싫어하고 잠자리에 진심인 편입니다. 6번째, 스킨십이 자유롭고 적극적이다. 바람기 있는 여자들은 쉽게 남자를 만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사이라고 해도 분위기가 좋으면 바로 스킨십을 허용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여자는 대화를 하거나 밥을 먹을 때 남자와 마주보고 앉기보다 늘 남자 옆자리에 앉아서 남자의 손이든 허벅지든 남자의 몸을 잘 터치합니다. 대화 도중 남자의 몸을 쉴 새 없이 터치하고 남자 스킨십에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는 여자는 사귀기 쉬운 바람둥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7번째, 거짓말을 잘한다. 당연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려면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륜남과 만날 경우에 가장 흔한 거짓말은 친구나 모임 또는 아이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은 보통 앞뒤가 맞지 않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들키기 마련입니다. 분명 친구들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다음에 말할 때는 가족 모임이라고 하는 등 여자의 말을 조금만 기억해두고 있으면 거짓 상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는 여자의 경우 조심하세요.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8번째, 마음에 들면 적극적으로 접근한다. 바람둥이 여자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상대를 만났을 경우에 자기가 먼저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기도 합니다. 남자를 다룰 줄 알고 어떻게 작업했을 때 남자들이 넘어오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절당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남자는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요. 혹시 내가 거절해서 저 여자가 상처받지 않을까? 라는 순진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9번째, 대부분 자아도취 성향이 강하다. 대부분 자기애가 강하고 자아도취가 심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척 매력적인 여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남자는 언제든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과 만나는 모든 남자가 자신에게 빠져 있고 자신과의 잠자리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도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 사람과 계속 만날지 떠날지의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가 넘쳐서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그 매력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 자기애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에 비해 바람 피울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원하기 때문이죠. 10번째,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자주 말한다. 왜 다른 남자 앞에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나 개인적인 일들을 많이 말할까요? 바로 남자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자신은 안전한 여자라고 인정받고 싶어서입니다. 자신은 결혼한 여자기 때문에 뒤탈도 없고 매달릴 일도 없는 쿨한 여자라고 보이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미혼보다 결혼한 남녀가 바람 피우는 대상으로 좋다고 합니다. 서로 들키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고 약점을 잡기도 쉬우니까요. 이런 여자는 자신은 집안일과 음식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집안 단속을 잘하고 있으니 자신이랑 만나도 들킬 걱정은 하지 말라는 분위기죠. 대신 남편이 무뚝뚝하고 애정이 없는 사람이라 매일 밤 외로운 여자인 척합니다. 저렇게 괜찮은 여자가 외로워하다니 내가 저 여자를 몸으로 위로해줘야겠다라고 남자들이 생각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개인사를 자주 말해오는 여성이 있다면 당신에게 호감이 있고 만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람둥이 여자들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워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쉽게 쾌락을 맛보면 거기에 중독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극 뒤에는 더 큰 공허함이 따라오기 마련이니 여러분은 그런 쾌락에 중독되는 것을 조심하세요.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자가 혼자서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하는 것부터 사진과 글을 보고 하기도 하며 심지어는 상상으로도 해결이 가능하죠. 반면 여자들의 자기 위로에 대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여자는 어떤 것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자들이 자기 위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셨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남자는 혼자서 자신을 위로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로 하는 영상을 보고 손으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의 사진을 보고 하기도 하며 자극적인 글을 보면서 하기도 합니다. 기구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무런 미디어가 없어도 눈을 감고 상상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반면 여자는 하기는 하는 것이며 한다면 어떤 것을 보고 누굴 생각하며 또 일주일에 몇 번이나 어떻게 해결하는지 남자들이라면 한 번쯤 궁금해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자기 위로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친한 사이에도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렇다 보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터놓고 얘기하는 여성이 있다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거예요. 오늘은 여자가 자신을 위로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얼마나 자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섹스토이 브랜드 우머나이저에서 12개국 성인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남녀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 여성과 남성 간 자기 위로 횟수 격차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적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여성이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남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게 해서 그렇다고 해요. 다른 국가 남성의 일주일 자기 위로 횟수는 한 주당 4.4회였는데 한국 남성의 경우 주마다 자기 위로 횟수가 2.3회로 평균 횟수보다 절반가량 낮았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올바른 성교육과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반면에 한국은 아시아권에 속해 성에 대해 폐쇄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은 바쁘고 일에 치여 사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반대로 한국 여성의 경우 주당 평균 자기 위로 횟수는 6.7일에 한 번이었으며 12개국 평균 7.4일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결혼 유무와 상관없이 자기 위로는 그냥 해야 하는 하루의 마침표 같은 것이죠. 그럼 여자들은 남자들처럼 성욕을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욕구가 강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 등의 사진이나 글을 보며 혹은 상상으로 자기 위로를 할까요? 30대부터는 여자의 성욕이 더 강하다고 하는데 말이죠. 이를 궁금해한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심리학과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해 논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논문, 특히 남녀의 욕구 차이를 다룬 모든 논문을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성적 욕구를 얼마나 자주 느끼냐는 질문에 무의식적으로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욕구를 느낀다고 남성은 92%, 여성은 52%가 답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여성도 상당히 욕구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잠자리 생각의 빈도 차이가 있을까요? 욕구가 높으면 당연히 잠자리에 대해서 더 다양하고 많은 생각을 하겠죠.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잠자리 생각을 한다라는 항목에 남자는 50%, 여자는 20%가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남자나 여자나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이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일일 평균 성적 충동 횟수가 남자는 5회 정도, 여자는 2회 정도로 남자가 더 많긴 하지만 여자도 성적 충동을 꽤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은 이와 같은 욕구를 느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욕구가 생길 때마다 남자와 잘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여자들은 욕구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샤워기 수압을 이용해서 한다. 샤워를 하다가 그곳에 샤워 호스를 대고 수압을 강하게 만든 뒤
몇 분간 대고 있으면 절정을 느끼는 여성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샤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여성이 있다면 한 번쯤 의심해 볼 만하겠죠? 두 번째, 손으로 해결한다. 가장 오래되고 자연스러운 유구한 역사를 가진 방법입니다. 손만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번거로운 것도 없고 바로 할 수 있으니 간편합니다. 이는 약 3분의 1의 여성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 여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여성용 영상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 소비자보다 충성도가 높다는 메리트도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죠. 여성의 기분을 잘 알아주는 친여성적인 스토리와 촬영 기법, 그리고 멋진 남자 배우들의 달콤한 속삭임. 아무래도 남성 위주의 하드함을 받아들이기 힘든 여성들도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여성을 위한 영상도 배선호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 4분의 1의 여성들이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 남성을 위한 동영상을 본다. 남성을 위한 영상을 보는 여성도 꽤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 전용 영상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한들 아직 남성용 시장에 비하면 작기 때문에 다양한 남성용 영상에서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작품을 골라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남성용 영상을 본다고 합니다. 특히 격렬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이쪽을 더 선호한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약 5분의 100일 안 되는 여성이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야리한 기분이 되는 만화를 읽는다. 약 5분의 1 여성이 선택한 항목으로 현실적인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여성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는 그림체를 선택할 수 있고 영상과는 다르게 텍스트를 읽어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꽤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구를 사용한다. 약 10분의 1의 여성들이 선택한 항목으로 여자의 자기 위로를 떠올릴 때 오이나 바나나 혹은 다른 기구 등을 떠올리시는 분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기구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질감이 느껴져 거부감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관리와 소음 또한 신경 쓰이죠. 그래도 여유가 있다면 이쪽이 만족도가 더 높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1인 가구의 증가와 성인을 위한 무인용품점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를 사용하는 여성이 점차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이 외의 대답으로는 남성 취향의 이미지를 본다, 여성 취향의 이미지를 본다, 야릇한 기분이 되는 소설을 읽는다, 참는다 등등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남성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른 점이 흥미롭지 않나요? 여성도 남성만큼은 아니지만 꽤 자주 성욕을 느끼며 이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보다 자주 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자기 위로는 뇌에 흐르는 다양한 신경화학 물질을 생산해 건강에 좋습니다. 즐거움과 만족감을 주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분비돼 우울증 예방이 되고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리고 엔도르핀과 옥시토신도 분비되어 친밀감과 애정의 감정 또한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질들은 고통에 대한 지각을 낮추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많은데 스트레스를 혼자 풀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프로락틴이라는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의 분비를 도와 숙면을 취할 수도 있고요. 불면증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뿜어져 나오는 자기 위로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기 위로를 통해 오선생을 못 만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감정과 자신의 몸에 대한 반응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자들이 어떻게 얼마나 자주 욕구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남성들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고 생각보다 많은 여성들이 욕구를 느끼고 다양한 방법들로 이미 해결하고 있었죠.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유발하는 날의 음식도 있습니다. 때문암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좋은 음식도 있고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치매에 안 좋은 음식을 드시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에 좋은 음식들은 기억력을 향상시켜주고 뇌가 위축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신경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뉴럴로지 참여했던 네덜란드 연구팀은 식습관과 우리 뇌의 놀라운 상관관계를 연구하여 발표했습니다. 평균 66세 성인 약 4천여 명의 뇌를 MRI 스캔한 결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뇌의 평균 크기가 다고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에 비해 무려 2m 컸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이런 경향은 나이, 성별, 교육 수준, 흡연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식습관 개선만으로 뇌 위축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 결과입니다. 암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좋은 음식도 있고 치매를 유발하는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치매를 예방해주는 좋은 식습관과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음식 5가지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식습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첫 번째 음식은 깨씹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채소인데 특유의 알싸한 향으로 입맛을 돋아주는 이 깨씹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깨씹 속 로즈마린산 성분 덕분인데요. 로즈마린산은 뇌혈류를 추진시켜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능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억제해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아세틸콜린은 세포와 세포 사이 정보 전달 물질인 뇌신경 전달 물질로 이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기억력이나 주의력 등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혹시 치매약 중 아리셉트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표적인 치매 치료제인 아리셉트가 바로 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깨씹 속 풍부한 로즈마린산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해주어 치매를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두 번째 음식은 카레입니다. 카레의 주 원료인 강황의 커큐민 성분이 치매유, 발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찌꺼기가 우리 뇌에 쌓이는 걸 막아주는 작용을 해주어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또 뇌세포를 노화시키는 성분을 제거하고 뇌세포의 활발한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커큐민은 혈관의 염증을 줄여줘 내려가는 혈류량을 늘려주는데 뇌세포를 나이 들게 하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도 강력합니다. 카레가 주식인 인도는 많은 인구수에도 미국보다 치매 발병률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니 건강과 맛도 좋은 카레를 자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세 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연어는 오메가3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는 필수 지방산으로 뇌세포 생성을 도와 기억력과 집중력 모두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대 연구팀에 의하면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먹은 사람들이 추상적인 추론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기억을 관장하는 뇌의 중요한 영역이죠. 바로 해마의 크기도 더 크다고 밝혀냈습니다. 오메가3에는 DHA 성분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경세포막을 구성하고 뇌세포의 퇴행을 억제해줄 뿐 아니라 뇌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줍니다. 이런 DHA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DHA 함량이 대표적인 등푸른 생선 고등어보다 바로 이 연어 속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가요? 고등어만큼 연어도 자주 드시면 치매를 예방해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네 번째 음식은 계란입니다. 계란의 노른 자소콜린 성분은 치매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콜린 성분은 언어와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데 앞에서 깨씹 속 로즈마린산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세틸콜린은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계란 속 콜린 성분이 바로 이 아세틸콜린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병과 유사한 증상을 가진 생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콜린이 많이 들어 먹이를 준 쥐와 일반적인 먹이를 준 쥐를 비교한 결과 고함량의 콜린 먹이를 섭취한 쥐가 기억력이 일반 쥐보다 더 뛰어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콜린 성분은 콜레스테롤이 동맥에 쌓이지 않게 도와 뇌혈관 질환을 예방해주어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계란은 익혀서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이 91% 높아지니 하루 23개 정도의 계란을 섭취해주시면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치매 위험을 막아주는 5번째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특히나 브로콜리 속에는 엽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치매의 위험은 낮추고 뇌혈관 질환 및 퇴행성 뇌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 성분이 풍부해서 신경계 건강에 도움을 주어 인지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한 실험에서 쥐에게 17개월간 비타민 K 투여한 결과 인지장애와 우울증, 불안 수치가 감소했으며 특히 공간 기억력과 학습 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엽산과 비타민가 풍부한 브로콜리도 자주 섭취해 주시면 치매를 예방해주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좋은 최고의 음식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오늘 알려드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하시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유용하고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많이 준비해 오겠습니다.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